눈만 부리부리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결국은 그게 수술한 티가 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성형외과 한바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에 찾아주시는 많은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러 오시는데요. 요즘 보면 특히나 상안검 수술을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연스러운 눈을 피하기 위해서 뭐 눈썹 하거상을 해야 되는지 혹은 다른 수술 어떤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은 상안검 수술을 하고 왜 눈이 부담스러운 눈 혹은 부자연스러운 눈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안검 수술을 하고는 싶은데 걱정된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걱정 첫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눈만 부리부리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결국은 그게 수술한 티가 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부분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것들은 뭐 눈만 따지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수술하는 부위는 눈만 수술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언밸런스함이 문제예요. 제가 거기서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사실 눈썹의 위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쭉 처지면서 눈썹도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눈 위에서 한번 딱 고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20대 나이대와 그 다음 한 40, 50대 나이대랑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눈썹이 거의 최소한 5mm 많게는 1cm 이상 쭉 내려가 있으면서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눈꺼풀의 피부 처짐도 굉장히 심해 보이고 그 다음에 눈두덩이도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상안검 수술만 딱 하게 된다? 눈썹은 그대로 밑으로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쌍꺼풀만 내가 20, 30대처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사이가 굉장히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죠. 사실 첫 번째로 부자연스러운 눈이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눈썹이 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안검 수술만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 상안검 수술을 하면 인상이 굉장히 강해진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은 눈썹화 거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혹은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고 이제 자연유착법으로 쌍꺼풀만 찝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가 가장 부자연스럽다라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눈썹화 거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거기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싹 붙어버리게 되면 남성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거기서 인상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눈썹화 거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눈썹 밑에서 잘라서 이렇게 리프팅 하는 것도 사실은 눈과 눈썹 사이의 피부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눈꺼풀의 피부 처짐을 제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눈썹과 눈 사이에 있는 피부가 제거된단 말이죠. 위치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눈썹과 눈 사이에서 어느 피부 부분이 제거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안검 수술을 하건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건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눈썹화 거상을 한 후에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일단 눈썹화 거상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쌍꺼풀을 인위적으로 만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쌍꺼풀의 깊이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눈과 눈썹 사이에 피부가 눈에서부터 속눈썹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우리가 쌍꺼풀 자체는 굉장히 얇은 피부에 할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는 속눈썹 바로 위쪽에 있는 그래도 비교적 얇은 피부가 없어지고 그 위에다 쌍꺼풀을 만들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 사이에 쌍꺼풀이 생기면서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눈썹화 거상을 해서 리프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속눈썹 바로 위에 있는 얇은 피부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눈썹 바로 밑에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조금 자연스러운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다만 양쪽 수술 다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똑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 왜 인상이 강해지고 눈썹 확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조금 수술한 티가 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안검 수술, 눈 자체만 젊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거기서 차지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눈썹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눈썹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처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눈썹 위치가 그렇게 처지지 않고 쌍꺼풀 자체만 좀 가려진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눈썹이 처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안검 수술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인상 자체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때는 결국은 저희는 뭐 처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 좀 더 크냐, 혹은 눈꺼풀만 처졌느냐, 혹은 전체적으로 처진 부분이 크냐, 눈썹 자체가 많이 처졌냐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수술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를 판단을 하고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수술은 무엇인지 추천받는 게 성형외과에서 상담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자연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